제가 한 지붕 밑에서 하루에 딱 죽은 사람이 74인가 되고 나도 이거 다리 총을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 실단 옆에 1년 만에 실단 뺐거든. 엉덩이에 4살 때래 엉덩이에 맞았어요. 슬라꾸지가 안 서지는 게 아니라 아파서 파편이 마침 보이는 게 이제 살이 썩어가지고 두 팔로 기대있어. 끄니가 아버지도 불러 가끔 막 가면서 쫓기는 게 막 가는 기라. 그때 막 내가 9살 12살 먹었네. 그 가는 기라 가더만은 그만 안 오는 기라. 엄마 내가 갔다 올게 이 소리 내가 쟁쟁하거든. 음력으로 6월 27일, 양력으로는 8월 11일 집집마당 다 제사가 다 했었지 뭐. 양력 8월 11일, 제삿날은 음력 6월 27일. 이 두 날짜의 조합이 맞아 떨어지는 연도는 1950년입니다. 좀 전에 증언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마산 진전면 고간마을입니다. 1950년 8월 11일, 마산 진전면 고간마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또 피난가라고 말했던 미군은 고간마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전쟁 70주년, 우리는 마산 진전면 고간마을에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TVN 다큐 스페셜 수상한 피난 명령.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섭입니다. 올해로 72살입니다. 고향은 마산 진전면 고간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가본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정확하게 70년 전 1950년 8월 11일 저는 어머니 황점순과 헤어졌습니다. 제 나이 2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날 나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식지 않는 8월의 더운 열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봐서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등에 엎여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울음은 안중에도 없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휴, 사변이나 다 카드만에 이게 무슨 일이고? 아재 정각이 일찍 오시네. 저녁 잡쌌습니까? 에이, 아직 안 묻다. 정성이 니는 묻나? 지도 아직 안 모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미군들이 마을을 댕기 쌓는 게 영 불안타. 그자 요밑 학교에 진을 치탁하던데. 성님, 누가 극하는데 곧 전쟁이 날기라 카대. 인자 우리는 어쩝니까? 어쩌긴 어째. 이럴 때일수록 납작 엎드리는 게지.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사려야지. 형님, 저기 군인들 아닙니까? 맞네. 군인들이 정각에 말라고 하노. 다저녁에. Who are the people gathered here? Are they residents? 저 미국 사람은 뭐라 하는 기고? 조용! 여기로 모이세요. 이쪽은 학교에 주둔한 미군 장교고 저는 통역 장교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세요. 애들은 가고. 어이! 근데 이 집은 뭐 한답니까? 여는 성주희 씨 제실입니다. 제사 모시는. 그럼 현재 여기에 몇 명이나 모여 있습니까? 마을 사람 대부분이니까나 한 100명 넘을 깁니다. 이제부터 이 미군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Go ahead. From now on, this town is our operation area.
You should evacuate this town immediately. 마을에서 북한군을 봤습니까? 언제 못 봤습니다. 와예. 어쨌든 이 마을은 지금부터 작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피난 가야 합니다. 예? 피난예? 아이 군인 장관 다 저녁에 피난을 어찌 가겠는겨? 에? 저녁도 해모야 되고 또 얼라들하고 노인도 많다 아닙니까? 장교님요. 오늘 꼭 가야 됩니까? 내일 피난 가면 안 됩니까? 몸 불편한 어르신들도 많은데. 예? Residents asked if they could evacuate tomorrow. Tomorrow? Okay then. You must tell them to evacuate tomorrow morning. 오케이. 자, 주목.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인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마을 어른들은 해가 지고도 좀처럼 식지 않는 열기에 더운 한숨을 보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950년 8월 10일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내 위에 형이 있었고, 내가 있었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만삭이라 만삭. 우리가 지하에서 총이 날라오는 그날 하루 전에 군인은 내가 봤어요. 대청 마루에 있었으니까. 군인하고 이야기하기를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래. 그래가지고 아침에 8시에 편안을 가라 이러더라고. 아버지도 뭐 있었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정각이 다 있었거든. 편안을 가도 할아버지는 안 갈 맘이라. 당시 가족들과 성주희 씨 제실에 있었던 이진구 씨의 기억입니다. 7살이었던 이진구 씨는 미군이 제실로 찾아와 주민들에게 피난을 가라고 말한 건 1950년 8월 10일 저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후 한 4시, 5시 되실까 미군이 세 사람하고 우리나라 통역 안 하고 올라왔어요. 미군이 바로 우리 불안개 비가 주둔하고 있었거든. 이래 와서 피난을 가라 이래 지금. 그나마가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피난한다고 간다고 막 짐을 못 따라 싸지면 나오는데 노인들도 있고 그럼도 몽원사람들 쎄고 한 거네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라 이래. 그래가지고 다부 들어가서 안 잤나. 당시 17살이었던 이만순 씨의 증언입니다. 이상봉 씨 역시 당시 6살이었지만 8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군인이 오가지고 뭐라 하도 내가 뭐 미국말을 못 알아듣잖아.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오늘까지 요 패라. 넌 이사 나가라. 야, 통주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대. 우리 한국 장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뺄게 아니니까 밥 해먹고 나가겠다 이리 된 모양이야.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미군과 통역장교가 마을 주민들이 모인 제실로 찾아와 마을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기억합니다. 1950년 8월 초 미군이 나타나고 주민들은 피난을 떠나야만 했던 그때 마산 진전면 고관마을 주변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진구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진주하고 가는 그 길거리에 거기서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가 그것은 이제 도로가에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군인 차들이 막 그대로 올라가더라고. 옛날에 마산하고 진주하고 가는 길목이 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도로가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뒤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 우리 정각 있는 그 옆에 그래 그것도 좀 멀무르고 군인들이 그 주둔 해가 있는 건 알지. 확실해 있었지. 어린 진구 씨는 8월 초쯤 마을 옆을 지나는 큰 길에서 군인들과 군인들의 차량을 봤다고 기억합니다. 한편 다른 주민들은 7월 말부터 고관마을 주변에 폭격이 있었고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6.25 전쟁이 일어나고 8월 초가 되면서
고관마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민자 씨의 증언입니다. 총을 떼고 밥 들었고 뭐 안 주면 떼나? 이민군들이 막 전실에 막 이파리 같은 건 나무로 막 꼽아가 그 총을 쏴고 뭐 이러고 밥 들었고 뭐 바가지에다 퍼주고 뭐 이러는 갑대. 내 오촌 집에 가니까 인민군들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데 초대 좀 땡기라 한 40~50명 정도 돼. (8월에) 접어들면서 마산 진전면 일대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기록을 보면 7월 말 인민군 6사단은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거쳐 진주로 들어옵니다. 같은 기간 미군은 고관마을 초입에 위치한 진전초등학교에 주둔합니다. 진주하고 교통이 막 가깝거든. 진주 마산 딱 중간이거든. 그래서 아마 그 뭐 일어났는가, 거기서 뭐 차단시킨다고 그랬는가,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옆으로 그 진주 올라가는 그 산 그 계곡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전부 뭐 미군들이 그 막 진지 파가지고 막 전부 그 배치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고 그 뭐 보면 뭐 탱크도 그만 빠지가 있고 이제 이랬거든. 8월 초 진주에 있던 인민군은 마산 진출을 위해 2번 국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2번 국도 길목에 위치한 고관마을에도 인민군과 미군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구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기억합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2달 동안 마산 전투라고 부르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마산 전투는 6.25 전투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 국도에 자리 잡은 고관마을, 인민군과 미군의 출현, 그리고 미군의 피난 명령. 그렇게 8월 10일 고관마을의 밤은 여느 때와 달리 시간이 더디기만 했습니다. 깊은 고민의 밤이 지나고 8월 1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른들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의 흔적이 역력했던 것 같았습니다. 절 업고 있는 어머니는 아침밥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버떡버떡 서둘러라. 아침 먹고 나서야지. 빠져먹은 거 없는가 잘 챙겨봐라. 아재, 잘 주무셨습니까? 막금자리가 뒤숭숭해가 잠긴지 만긴지 모르겠다. 지도 어제 군인들 왔다 가고 나이 찝찝해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언제 걔 안타. 정승이 네 벌리 먹어라. 에이, 아침만 멀었나? 버떡버떡 해라. 시간 없다. 아이고 성질하고는 우물서 숭늉 탈락하겠다. 아이고 동상은 그래 어디로 비난 갈 끼고. 얼라 아버지가 거제도로 간다 카대에 창포서 배 타고 해. 우리한테 별일 없겠지 성님. 무슨 일이 있겠나? 그러고 미국 군인들이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비난 가라 했겠지. 안 그렇나? 성님 말 듣고 나니 안심이 됩니다. 내 삼아 밤새 걱정이 돼갖고 가슴이 답답한 게 딱 죽겠더라고 얘. 야야, 저 너가 올라온다. 어서 가서 저지라도 빨리라. 멀리 갈 낀데. 아직 멀었나? 아침부터 무슨 그리 자신이 많노? 바쁘다 카이. 다 되십니다. 역전 고만에 있어. 이게 무슨 소리고? 총소리 아이가. 누가 총쏘는 기고? 어서 강으로 들어가라. 아재요, 어서 피하이소. 순이 아버지요, 엎드려 있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멀리서 온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마당 여기저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8시. 불과 한 200m 사이에서 미군이 바로 사격을 하기라. 그러자 뭐 맞아 죽이지. 그래 우리 어머니는 실단 날라가 돌아서 채 1시간도 안 돼서 한 9시경 돼서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막 세상에 삐리삐리고. 그래가지고 나는 대책 마루 밑에 아버지를 이래 모시고 들어갔어요. 전방에서 막 사극들이 예치가지고 나중에는 한 100m 그냥 왔던데 문 앞에 그냥 왔대. 내가 안 봤나? 근데 전 미군들이라. 이만순 씨의 증언대로 8월 11일 아침 피난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모인 제실로 갑자기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이만순 씨는 아침 8시쯤에 총격이 시작됐다고 기억합니다. 총소리에 대한 다른 기억도 있습니다. 아침엔 일하고 아침을 이제 못 먹겠지. 우리가 대청 마루 앉아 있어요. 어머니는 만사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지. 그달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은 말이 안 나. 그래가지고 한 10시나 됐을 게 아마. 그때 한 8시에 이제 배를 나가라고 이랬는데 10시까지 머물거리는 게 남한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1시 내 생각에는 거의 정신대가 다 돼가면 10시나 됐을 게 아마. 그때 총이 바다닥 이렇게 날라오더라고. 우리 집을 맞다 모아드는 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밥을 해미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가지고 연기는 얼마나 나고 대나무가 쫙 있는데 옆에 공간이 있거든. 그거 보면 우리 집이 하나도 안 민다고 이래. 우리는 몰랐지만 쓰고 풀로 이래가 땡기서 한게네 미군들하고 군인들하고 다 싸웠지. 우리 집 집동을 싸우고 제실도 사람이 범비가 쏘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른다. 이진구 씨는 오전 10시쯤부터 총알이 날아왔다고 기억합니다. 사람들마다 총격이 시작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진구 씨와 이민자 씨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아침밥을 짓거나 먹을 때 총격이 시작됐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8월 초 해가 뜨는 시간으로 미뤄봐 아침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을 때쯤 총알이 날아왔다면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총격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11일 고관마을이 속한 마산하포구는 오전 5시 42분에 해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전날 제실로 찾아와 다음날 아침에 피난을 가라고 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주민들에게 총을 쐈을까요? 미군이 아직도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밥을 해미야 된다 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불 때가 바깥에서 소들 걸어놔놓고 밥을 해가 사람들 미고 이제 우리 했어. 그랬는데 이제 이민군들의 풀로 전신을 꼽았더라고요. 풀로. 분장을 했더라고. 옷에다가 분장을 해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이제 오는 게. 그래가지고 한 게 폭격을 하는 게 우리 집을 공격을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뻥기고 연기가 퐁퐁 나고 해서 한 게는 우리 집을 막 총을 쏘고 이러는 게라. 유은 이놈들이 다시 돼서 이런데 두 놈이 돌았어. 아이고 통역관이 하나 하고 세 사람이라. 그래 통역관 이놈이 하는 소리가 여기에 이래 있으면서 인민군들 밥이나 해주고 안 이랬냐. 그래 밥 해준 사실이 없다고 너. 이런 게네 내일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피난 가라고. 그리고 미군 두 놈하고 갔어. 결국 양민을 갖다가 학살시킨 거는 인민군들 밥이나 해주고 안 이랬나. 그래가 이때로 사기를 한 거야 이거. 8월 초부터 마을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밥을 요구했다는 인민군. 어쩌면 미군은 고관마을 주민들과 인민군의 관계를 의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만순 씨의 증언대로라면 미군은 주민들이 인민군을 도왔다고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아침밥을 짓는 연기를 보고 오해한 미군이 마을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미군이 왜 총을 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저기 대나무였거든 옛날에 몽땅. 저 통신명이 두 명이 가면서 무준을 하고 지나간단 모양이야. 저 옆에가 저기 인정산이고 저 뒤에가 서부산이거든. 그 내나 계래군들 그 집단 사단사령 붙여 있었잖아. 정조준해가지고 미군 둘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통신이 가다가 통신이 뚫리려니까 사망해버렸잖아. 둘이 다 딱 공켜가지고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도망을 가버렸는데 여기서 죽었으니까 저밖에 없다 해가지고 통역 장교를 보려 너 피난해라. 여기 두드리 부숴버린다 이래 됐는 거야. 미군이 있다고 숨어 있다고. 그런데 뭐 거기 뭐 사람들 우리는 아이고 흰 깃발도 필요 없고 깃발을 아이고 옷을 벗어가 옛날에 흰 옷 아이가 흔들어도 소용없고 그냥 꼬마 그 시간대에 안 나갔으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네. 저 산에서 미군이 진을 치고 여기서 진을 치는 게라 요 바로 옆에 여기 내 매가 있거든요. 옆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 인민군이 가다가 저쪽에서 총을 떼끔 쏴가지고 미군을 하나 지금 있는 게라 미군을 지나 나왔겠네. 그 이제 그래가 이제 그 꼬랑을 끌 올라가면 제각이었거든. 그래 제각에 저게 이제 그 인민군들이 있다 이래 돼갖고 저 있다 이래 돼가 그다 공중에서 때리고 저 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막 몇 군데 때리고 집중 사격을 해갖고 막 집중요 폭격을 해가 쑥대밭을 만들어 뱉는 게래 여기. 당시 미군의 작전 상황을 보면 8월 10일 제5연대 전투단이 고간리에서 3km 떨어진 봉암리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날 밤 인민군의 기습으로 11일 새벽까지 전투를 벌였고 미군 1대대장과 포병대대장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민군에 의해 죽은 미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고간마을에 총격을 가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군의 사격이 오해인지 아니면 보복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8월 11일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피난길에 오르려던 고간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밥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소리는 생전 처음 듣는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제 울음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광목 포대기로 저를 들쳐업은 어머니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저마저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손이 아버지요. 어딨는겨. 어서 대답 좀 하이소. 어서요. 하지만 지금 정지서 나가면 죽습니다. 형님 살아있을 깁니다. 아이고 손이 아버지요. 대답 좀 하이소. 누가 이리 총을 쏘노? 에? 여기요! 여는 마을 사람들 뿐입니다. 그만 좀 쏘이소! 에? 저기 큰집 성님 총 맞았다. 어쩌나. 대밭에서 총이 날라온다. 어서 숨어라! 그러고 산 사람들은 꼼짝하지 마이소. 나오면 다 죽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에 업힌 채로 한참을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득진득한 액체가 묻어나옵니다. 어머니는 콩잎을 따서 내 몸을 연신 닦아냅니다. 당신의 다리에 흘러내리는 붉은 액체도 콩잎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콩밭에 그게 이제
숨을 때가 거든 실탄이 막 날아가고 사람이 옆에서 죽고 뭐 피를 흘리고 그래가 나중에 아라고 안고가 나고 어째가 나 그것도 모르는 기라. 불이 있는 게 막 하늘로 막 옷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도 많이 들어. 그걸 쳐다보고 옆에서 사람이 죽지라는 게네 콩밭에다가 엎어졌어. 이게 이제 애가 살아있으면 자꾸 애가 울긴데 흔들고 막 이래 해도 끄떡도 안 기라. 아이고 이제 죽은 기다 싶어도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는 온몸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피고 뭐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기라. 그래도 이게 내 자식인데 내가 아무리 죽어도 내가 내 손을 우찌게 놓겠노 싶어서 안고 있다가 애가 오래 떨어지는 거 혼자 딱 남아가요. 그리서 삐뚤어.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랑 헤어졌군요. 우리 어머니의 사촌 시동생 되는 이성순 아재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냐고요? 25 먹은 그 작은 여인이 16발 총알을 맞았습니다. 핏덩이 아들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의 대답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헤어진 사연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날 살아남은 생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월 11일 고감 마을은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날새하고 나서 그때 시간이 한 8시 불과 한 200m 사이에서 미군이 바로 사격을 하리기라. 그래 이제 뭐 맞아 죽미이지. 그래 우리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막 세상에 삐리삐리고. 그래 이제 아버지를 살려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대청 마루 밑에 아버지를 이래 모시고 들어갔어요. 한 8시간 이래 엎드리는데 왼쪽 청마루 아니나 실태 날아들어 오래 내려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다리를 맞아. 그 아버지 내 다리 떨어졌다고 말이 손 이리 대보면 뻗고만 이랬대. 말도 못하지 뭐. 폭행을 하는 게 남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불 끈다고 샀다가 총을 맞아 뺐어. 근거인 내려오셔가지고 그래 우리 보고 피난 가라. 나는 요 나도 집 지키기 위해서 가라 사는 게. 보따리도 아무것도 가가도 못 맞아. 가는 기라. 오만 짓을 다 했지 뭐 살라고 나부대고 뭐 뛰가고 뭐 오만 짓 다 했잖아. 우물에도 뭐 그래 빠지고. 식구가 그만 우리 사촌 삼촌부터 8인가 죽었어. 할머니가 이제 총에 맞아가 피를 흘리고 이런 게 나 겁이 나서 무서워서 무슨 물이 늘지대. 그럼 이거 닦아보니까 피가 막 흘리더라고. 형님도 죽어가 있고 살라고 뭐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구더기가 코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부상을 입고 하루 떨기나 하고. 만순 아재도 민자 누부도 이라세야까지 70년 세월 동안 그 지옥 같은 기억을 어째 품에 안고 사셨을지 그 세월을 차마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이웃이들 기억 속에 아침부터 시작됐다던 날벼락 같은 총격은 한낮이 돼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됐습니다. 목숨을 구하자고 부엌 아궁이며 대청마루 아래 우물 변소에까지 뛰어들었지만 총알은 사람을 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7살이었다던 친구 세야의 기억은 문간에 섰던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대문에서 가 있었거든. 대문을 살짝 열어놓고 있었다. 좀 배낭 갈기라고. 이상해요. 총소리가 한 몇 분 다다닥 난 때가 할아버지가 처음에 맞았어요. 내가 그걸 하나 봤거든.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마루에서 어라 이러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형을 앞세우고 내가 뒤에 서고 그다음에 동생을 앞세우고 이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면 살기라고 들어서는데 형이 그대로 맞아가 쓰러져 본 거야. 그럼 어머니는 형이 딱 엎어지니까
뭐 정신이 뭐 이상인 거지. 이제 날라갔다 방에다 밀어보고 나는 뭐 밀어피고 방에 들어간 게 그 뒤로는 몰라.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그래서 그 방에서 타타타타타타타 해. 뭐 총소리가 나오고 뭐 위에서 변기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 사람들 뭐 다 죽어버리지. 그래가지고 잠깐 뭐 잠이 들었는가 싶어. 그래가지고 뭐 일나니까 4대씩 됐을 게야. 나도 이제 부모를 찾았지. 찾았는데 피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찾을 거는. 이게 살아난 사람은 전부 배란을 따가라 거야. 진구세야 가족은 그날 모두 미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방에서 잠이 든 건지 까무룩 정신을 놓친 건지 모를 진구세야는 오후쯤에야 겨우 방을 나섰습니다. 어린 진구세야는 자기를 방으로 떠민 어머니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친척들은 마당에 쓰러져 물 한 모금만 달라며 신음하던 만삭의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친구 저거 엄마가 아기를 그때 만삭이 내가 낳을 딸 다 됐어. 그래서 정아 거기서 세상을 베렸는데. 그 사촌 누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쪽 제일 갑방에 그 있으면서 다 봤지. 어머니가 거기서 애를 낳는 긴가 초월마저가 배가 터졌는가 누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방에서 봤다 이게. 아기를 뭐 품에 안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피난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임산부의 시신 곁에 새까맣게 말라 죽어 있는 아기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8월 11일 아침부터 아무런 자비도 없이 퍼부은 총격은 오후 4, 5시가 되어서야 잦아들기 시작했고 86명의 사람들이 쓰러진 다음에야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죽은 것 같습니다. 한참이 지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주위만 살필 뿐입니다. 엄마 어딨노? 동아, 마당에 누워가 뭐하노? 어서 엄마랑 가자. 어서 일나라. 어서 동아. 아줌마 그만하이소. 얼라 죽어집니다. 어서 일나이소. 또 총알 날라올 줄도 모릅니다. 예? 지는 우리 아하고 같이 갈 깁니다. 아재요, 우리 얼라 좀 들어주이소. 예? 무슨 지랄 같은 일이고. 아이고. Everyone here should leave this town. Then we'll stop shooting. 주목! 이제부터 피난을 가도 좋습니다. 인자 피난가도 좋다고요.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어서 떠나세요. 어서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군의 명령에 정신없이 마을을 벗어납니다. 팔에 피가 흐르는 채로 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마산으로 거제도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게는 이미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를 했을 때 그때 총소리 안 나잖아. 그때 할아버지가 있다가 저 위에 정각에 가가지고 너 아재를 찾아라 하더라고. 그래 대문으로 들어가니까 우쭈그리 크던 남자가 한번 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아재인 줄 알고 아재 갖게는 팔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너가 아재 아니다 하더라고. 우승이는 그 우리 형님 뭐 제실에 꺼서 죽었고
그 축단 맞던 죽고 있더라고. 내가 그거 뛰어다니면서 능고 되겠다고. 산 사람은 전부 다 배난을 가려 이래서 나오니까 꼬랑에 그 막 사람이 죽은 시체가 막 한 3군데 있더라고. 신발도 없고 안마까지 내려오면 한 20리 8km 될 게야. 8km 내 혼자 걸어 내려왔어요. 그 피라민 따라 내려온 게 그때야 뭐 내만 그린 게 아니고 다 그런 건데. 미군의 총격이 멈춘 고관마을은 한마디로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상봉 씨는 6살, 이일아 씨는 4살, 이진구 씨는 불과 7살이었지만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형제와 이웃의 시신을 넘어 지옥이 된 고관마을을 앞다퉈 도망쳤다고 진술합니다. 예, 사람이 아원 경우 정신을 못 차리는 게라 오직 뭐 애를 내비려고 할까? 그 현실을 본대로 얘기를 다 하면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 모시고 마산을 갔고 고개 반박고개 지금 더 늘어있는데 거기에 기어 올라가는 게네 피를 때려 흘려가지고 나는 그러면 잘 먹고 다리 맞았는 게 미군 추력을 세워줘서 마산 의료원에 앞에 내려줘서 그래 그거 치료를 받고 했거든. 이 안에 마루에니 방이니 맞아가 죽은 사람은 우리가 2달 만에 들어오니까네 통대고 뭐냐로 이 피부하고 뼈하고 이래 딱 이래가요 통조림이 내가 붙어가 있고 밖에 햇빛이 난 데는 뼈만 서들어 있던데 하루 장사라 3번 4번 5번 안 했나. 그날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총격이 멈춘 것은 8월 11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전날 저녁처럼 다시 나타난 미군과 통역장교는 이제는 총을 쏘지 않을 테니 피난을 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다수의 생존자들이 기억하듯이 고관마을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당사자는 미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방에서 막 사격 때려 예치고 나중에는 한 100m 그냥 왔던데 뭐 문 앞에 그냥 왔대. 내가 안 봤나? 근데 전 미군들이라. 실탄을 가지고 이 사람아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앞에 내놓고 보시오. 이게 인민군 따바리 총이냐 미군 칼빈 실탄이냐 보면 안 하느냐. 이게 내 다리에 1년 동안 있는 실탄이라. 저것도 그런 게라. 예, 칼빈 실탄의 맛입니다. 구설 뿐이지 뭐. 법무부나 저 외무부 가면 장관들이 우리도 서민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나 말하더라. 전쟁이 끝나자 이만순 씨는 8월 11일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가슴에 사무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7살 나이에 제실 대청마루 아래에서 총을 맞은 이래 1년 동안이나 몸에서 꺼내지 못했던 총알 하나. 미군의 칼빈 소총에서 발사되고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총알을 들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 누구 하나 만순 씨의 탄환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나? 아무 전에 무식하고 직업이 농업인데 비랑한다고 떨어져 있는 걸 갖다 총을 쏴서 씌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기 나는 원망스럽다. 이렇게 잊혀져 가던 고관마을의 비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은 그 일이 있고 50년의 세월이 지난 1999년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환 기자의 보도로 고관리 민간인 학살 사건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어서 영국 BBC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전쟁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모두 죽여라를 제작하면서 고관마을을 찾아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취재해 갑니다.
하지만 BBC의 취재로 고관마을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당시 김주환 기자는 기쁨보다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In the village of Kokkan-ri, near the south coast of Korea, the Lee family gather to honor their war dead. This ancient Confucian custom requires living descendants. BBC가 그걸 보도를 하니까 언론에서 BBC가 이렇게 보도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BBC가 고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는지 알아요? 한반도의 남쪽 고간리라는 마을에서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고갈리라고 발음하니까 고간리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한국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실제로 고관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1999년 미국 AP통신이 최초 보도에 주목받았던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이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제보가 전국적으로 60건 이상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노근리를 제외한 어떠한 민간인 학살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와 언론조차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고간리는 일부의 기억 속에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총에 맞은 어머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2달 만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상섭이 못 봐십니까? 우리 얼라 상섭이에 우리 상섭이 좀 찾아주이소. 아재요. 예? 내가 그날 상섭이를 여 콩밭에 콩 립다가 덮어놓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섭이가 없어. 예. 다른 아들은 다 있는데 내가 콩잎으로 덮어놓고 간 상섭이만 없어. 예. 내가 그날 콩잎으로 요래요래 덮어놨거든요. 우리 상섭이 좀 찾아주이소. 상섭아, 엄마 왔다. 어딨노 상섭아. 비난에서 돌아온 마을 어른들은 죽은 아이 시신 16구를 수습했는데 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사라진 아들 상섭이가 살아있을 거라는 혹여 미군이 데려갔을 거라는 헛된 희망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을 혼자서 그래가지고 살다가 겨우 이 숨만 쉬고 있는 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무슨 말인 거 그것도 모를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란가 말아야 될란가 뭘 이래가 이 눈 동자가 틀려 지금.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가지고 말을 들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라고. 그런 정도로 정신 상태가 거의 없어. 공밭에 누워있던 아들을 미군이 데려가 키웠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어머니는 텔레비전에 입양 이야기만 나와도 귀를 쫑긋 세우셨다네요. 그랬던 어머니는 이제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요양병원 병상에 외로이 누워 계십니다. 70년 전 1950년 8월 11일 어머니 황점순을 비롯해 고간마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봄일기에 봄인데 집을 이제 새집을 주고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감나무를 갖다가 2개인가 3개인가 이라 가져왔어요. 마당에다가 그걸 심어놓고 이게 크면 애들을 따먹을 거라고 그래가 심어놓고 가고 했어요. 그거 기억이 나. 그 집이 그게 꼬랑이에 있었는데 폭발식이 붙거든. 폭발식이 있는데 그 밑으로 해가지고 탱크가 집하고 막 완전 갈아가지고 길로 냈거든. 배낭 갔다 오니까 집이 완전 없어져 버더라고.
감나무가 뭐고 완전 뭐 길로 내붙더니. 할머니 그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지금도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워낙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째 기억을 할게요. 마당에 있던 감나무 위에 감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7살의 진구세야는 감이 열리기도 전에 절망을 배웠습니다. 기순 할매는 남편에 대한 기억조차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술이 다 했잖아. 근육이 막 지동에 막 근육이 뻥뻥 나가 있는 거 땀을 술하고 다 행기다. 그 사람도 빠지고 뛰 가다가 막 우지하다 그 빠져가 죽고 막 이랬다. 그래서 그것도 다 음세비고 영혼이 이제 그 흔적이 음세빈 게야. 너무너무 사람이 어마어마 많이 죽었은 게네. 아이고 이제 몇십 년 됐다 이가 70년 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싶나 안 하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1950년 8월 11일 내 고향 고감 마을에서는 피난 준비를 하던 86명의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피난을 가라고 했던 미군은 정작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1950년 8월 10일 저녁부터 11일 오후까지 24시간 동안 고간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피난 명령과 작전을 벌인 부대는 제5연대 전투단으로 추정되는 미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미군의 잘못은 고간 마을 사람들이 피난민이란 걸 알고서도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TVN 다큐 스페셜 수상한 피난 명령. 기획 TVN 경남교통방송. 출연 한주형, 이주현, 김진형, 이동현. 내레이션 장리나. 구성 최경호, 이준성. 연출의 김다혜, 박혜미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 주신 경남도민일보 김주환 기자와 고간마을 사건 생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